형수를 넘보면 패륜, 숙모를 넘보면 패륜. 그럼 큰아버지의 여자는요? 조선시대 왕세자가 건드린 금기, 그것은 혈족 어른의 여자였습니다. 태종 이방원, 피로 왕자를 쟁취한 남자가 자신의 장남을 버리게 만든 결정적 사건. 여러분, 이건 단순한 바람둥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자가 미쳤다. 조선 최악의 스캔들, 그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태종이 누구입니까? 형제들을 죽이고 장인을 제거하고 왕좌를 차지한 조선 역사상 가장 냉혹한 권력자 아닙니까? 그런 태종이 장남 양녕에게만큼은 집착에 가까운 애정을 쏟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 왕조를 300년 이어갈 성군이다. 최고의 스승들을 붙이고 황금 같은 시간을 쏟아부었죠. 그런데 양녕은 뭘 했냐고요? 낮에는 졸고 밤에는 궁궐담을 넘어 기생촌으로 직행했습니다. 사실 양녕은 천재였습니다. 5살에 시를 짓고 8살에 사서상경을 줄줄 외웠죠. 태종은 신하들 앞에서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다. 근데 여기서 의문. 천재가 왜 갑자기 망나니가 됐을까요? 양녕을 엄하게 가르치는 태종. 어떤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강한 아버지는 아들을 짓누른다. 숨 쉴 틈 없는 제왕 교육. 하루 16시간 공부. 조금만 삐끗하면 세자답지 못하다. 10대 청춘 양녕에게 이건 감옥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터진 거죠. 최악의 방식으로. 양녕의 첫 일탈은 소소했습니다. 매 사냥 빠지기, 궁궐 뒷담 넘어서 시내 구경. 그 정도는 뭐 철없는 세자니까요. 그런데 1411년 양녕 19세 한양에서 소문난 기생 초궁장을 만납니다. 초궁장,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죠? 풀로 만든 활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예명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단순한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시도 쓰고 노래도 부르고 무엇보다 대화가 통했습니다. 답답한 궁궐 생활, 아버지의 압박, 무거운 왕세자의 책임. 초궁장은 그런 양녕의 하소연을 유일하게 들어주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양녕은 초궁장을 궁 안으로 들입니다. 어떻게요? 궁녀 옷을 입혀서 몰래 궁 안에 숨겨놓은 겁니다. 내관들은 눈치챘지만 세자인데 뭐라 할 수가 없었죠. 며칠이 지나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세자가 기생을 궁에 들였다더라. 결국 태종의 귀에 들어갑니다. 태종은 경로했을까요? 아니요. 태종은 참았습니다. 아직 젊다. 철이 들겠지. 그리고 초궁장을 조용히 궁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양녕은 깨달았죠. 아, 아버지가 눈 감아주네. 이 순간부터 브레이크가 고장납니다. 초궁장 이후 양녕의 여색 행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생소상, 기생아지, 기생청진. 실록에 기록된 것만 해도 10명이 넘습니다. 태종은 그때마다 타일렀습니다. 제발 정신 차려라. 하지만 양녕의 대답은 예, 아바마마. 그리고 다음날 밤 또 담을 넘습니다. 신하들은 탄식했습니다. 세자가 저러시면 어찌 나라를 다스리시려는가. 그런데 태종은 여전히 참았습니다. 왜일까요? 장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적장자 계승이 원칙. 양녕을 버리는 건 왕실의 정통성을 흔드는 일이었죠. 태종은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철이 들겠지. 철이 들겠지.
그러던 1417년 운명의 여인이 나타납니다. 곽선 전 중추원 부사, 태종의 친인척, 고위 관료. 그의 집에는 아름다운 첩이 있었습니다. 이름 어리. 어리는 초공장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초공장이 기생이었다면 어리는 양반 집안 출신의 첩. 교양도 있고 외모도 빼어났죠. 문제는 그녀가 곽선의 여자라는 겁니다. 곽선은 양령에게 할아버지 뻘이나 다름없는 집안 어른. 유교 사회에서 이건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령은 어떻게 어리를 만났을까요? 아마도 우연이었을 겁니다. 곽선의 저택 근처를 지나가다가 담 너머로 비파 소리가 들렸겠죠. 궁금해서 담 너머를 몰래 들여다봤고 그곳에서 어리를 봤을 겁니다. 한눈에 반한 거죠. 그날 이후 양령은 어리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몰래 편지를 보내고 하인을 매수해서 선물을 전달하고 담장 너머로 몰래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 어리는 양령의 접근을 거부했을까요? 아마도 거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는 첩이었습니다. 곽선의 소유물이나 다름없었죠. 나이 많은 남편, 자유 없는 삶. 그런 그녀에게 젊고 열정적인 왕세자가 나타난 겁니다. 두려웠을까요? 설렜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실록은 어리의 마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1417년 측근 몇 명만 데리고 곽선의 집으로 향합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밤에 몰래 어리를 데려온다. 하지만 이건 납치나 다름없었습니다. 마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관들이 간곡히 말렸습니다. 곽선 어른의 집입니다. 큰일 나옵니다. 닥치고 따라와. 남의 집 담쯤이야. 어리의 방에 도착합니다. 어리는 비명을 질렀을까요? 아니면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실록에는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령이 곽선의 첩 어리를 강제로 궁으로 데려왔다. 강제로. 이 단어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날 밤 곽선의 저택에서는 하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마님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엔 도둑이 든 줄 알았죠. 하지만 곧 진실이 밝혀집니다. 세자마마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이 순간 조선 왕실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소식은 삽시간에 조정 전체로 퍼집니다. 세자가 곽선 어른의 첩을 빼앗았다. 이건 폐륜이다. 왕실이 망할 일이다. 문제는 단순히 세자가 여자를 좋아한다가 아니었습니다. 유교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었죠. 아버지 아들, 어른 젊은이, 주인 첩, 이 모든 질서를 양령이 파괴한 겁니다. 곽선은 왕실에 상소를 올립니다. 하지만 뭐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세자가 내 여자를 빼앗아갔습니다라고. 결국 상소는 세자의 행실이 불량하다는 애둘러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종은 이 상소를 보고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았을 겁니다. 태종은 양령을 불러들입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태종의 손은 떨렸을 겁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절망 때문에. 내가 이 자식을 위해 뭘 했는데. 왕자를 위해 형제를 죽였고 장인을 제거했고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모두 이 아들에게 안정적인 왕권을 물려주려고. 그런데 그 아들이 왕실을 박살낼 폐륜을 저지른 겁니다. 양령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양령이 태종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바마마께서도 후궁을 많이 두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무엇이 잘못입니까? 신하들도 첩을 두는데 왜 저만 그러십니까? 이 편지를 읽는 순간 태종은 깨달았을 겁니다. 이놈은 진짜로 모르는구나. 문제가 여자가 아니라는 걸, 문제가 누구의 여자였는지를, 문제가 왕실의 체면과 유교 질서였다는 걸. 이 아이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태종은 결심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은 어떻게 됐을까요? 양령이 폐쇄자 되는 과정에서 어린은 조용히 궁에서 내보내졌을 겁니다. 곽선에게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갔을까요? 실록은 그녀의 이유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에서 여자들은 항상 이렇게 사라집니다. 초공장도, 소상도, 어리도 그들의 목소리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양령의 욕망이 그녀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는 것. 자, 여기서 역사의 가장 큰 떡밥이 나옵니다. 양령은 정말 미친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걸까요? 당시 둘째 충녕대군은 이미 신하들 사이에서 진짜 천재로 소문났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양령은 동생의 재능을 알고 일부러 미친 척해서 왕위를 양보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양령은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희생양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1418년 6월 양령대군은 공식적으로 폐쇄자됩니다. 그리고 충녕대군이 새 왕세자가 되고 훗날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이 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한 남자의 탐욕이 한 나라의 황금시대를 열었습니다. 만약 양령이 정상적으로 왕이 되었다면 한글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양령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아니, 견디기를 거부했습니다. 초공장, 어리, 그 여인들을 향한 탐욕이 양령의 운명을 바꿨고 그 운명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탄생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한글로 보고 한글로 댓글을 쓸 수 있는 건 어쩌면 양령의 욕망 덕분인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때때로 한 사람의 타락을 통해 한 나라의 기적을 만든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름도 기억되지 못한 여인들이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 비하인드를 위한 힘이 됩니다.